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도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 18번,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보면 사무소 이전 시 제출하는 서류, 송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을 보면은 시흥시에 있다가 군포시, 안산시 상록구를 볼까요? 상록구. 등록관청이 상록구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좀 신고하죠? 마찬가지 사후 신고를 하는데,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는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등록하는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하는 사무소, 이전 전의 사무소 모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 미등기건물은 될 수 있습니다. 면적 제한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우리 암기 프린트 지금 18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는 이유는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해도 소용없다. 정가 기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전에서 잘못해가지고 옮겼으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옛날 거 가지고 다시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 7일이 뭐냐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는데 7일입니다. 따라서 등록처분 통지도 7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도 7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시흥시에 만약에 본사가 있고요, 상록구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상록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단원구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량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2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1번,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전 신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전 신고서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맞죠? 리얼. 4번,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시에 받은 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니까 재교부입니다. 옛날 거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된다고. 즉 시흥에 있다 상록구로 옮겼으면 시흥시장이 준 거 반납하고 상록구청장한테 다시 받아야 되죠? 관할구역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은 송부 서류를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서류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됩니다. (23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생략하고 80페이지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한다. 1번 강남구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그렇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 강남구청장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신고 필정이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 분당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며 협회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6가지 있습니다. 25번에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3번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신고는 강남구청장이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처분 모두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제가 아까 등록증만 적었는데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됩니다. 18번 암기 프린트 18번에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맨 밑에서는 세 번째 까만 별표, 위에서는 두 번째 까만 별표,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18번 암기 프린터 등록증하고 가로 안에 신고 확인서 원본 이렇게 돼 있죠? 이 신고 확인서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말하는 거예요. 줄여서 길게 다 못 적으니까.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은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81페이지 25번. 분사무소 옳은 것은 특수법인은 제외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할 필요 없죠. 기억,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해야 되고요. 실무교육 수료해야 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맞죠?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보정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분사무소가 두 개가 있으면, 분사무소가 두 개 있으면 보정 설정 금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시험에 나왔어요. 1억, 2억, 3억, 4억, 5억. 답은 4억입니다. 4억. 분사무소 각각 1억, 주된 사무소도 있어야 되니까 2억.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분사무소가 두 개 있는 법인이 최소 보정 설정해야 될 금액은 4억 이상입니다. 4억 이상. 분사무소 각각 1억 이상, 주된 사무소 2억 이상이니까요. 이상이죠. 이상. 디귿, 특광도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한 개 초과할 수 없죠? 그 지금 예를 잘 들었네.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따로따로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시도별로가 아니고요. 리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관할 안에도 한 개 하나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인이 없잖아요. 큰 게.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스타벅스나 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거는 자기들이 설치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시흥시에 누가 한 명이 분사무소 들어오면 그 회사 분사무소는 들어올 수가 없죠. 시흥시가 면적이 엄청나게 큰데 그 미국에서 많이 항의한다고 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서울에 뭐 분사무소 몇 개 둘 수도 있고 시골에 하나도 안 둘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좀 하게 해달라.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개사무소가 많으면은 투기를 조장하고 안 좋은 걸로 봤어요. 어려인들한테, 국민들한테. 근데 요즘은 보니까 집값 올라가는 게 그 아파트 단지 중개사무소가 많은 게 오히려 더 집값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으면 중개사무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건 뭔가 돈이 되고 이게 괜찮다 생각하니까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곡 여기 있는데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그 아파트는 보니까 완전히 아예 중개사무소밖에 없더라고. 전부 상가가 완전히 중개사무소밖에 없어요. 다른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뭐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한 800세대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개사무소가 10개도 넘어요.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중개사무소는 1인 그 한 200가구에 한 개 정도 있는 게 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전국 가구 수로 나누면. 근데 200가구인데 원룸만 200가구 있으면 돈 안 되고 아파트면 만약 비싸면 100개만 있어도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한 건 중개하면 그만큼 더 중개보수가 무조건 가구 수로 나누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죠. 원룸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아파트하고는. 어쨌든 한 800가구 정도 되는데 거의 중개업소가 1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현업에 나가면 같은 동료들끼리.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리얼 틀렸고 미엄,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3번 메뉴에 까만 별표. 2번이 정답입니다. 25번 따라서. 26번은 답만 보겠습니다. 2번.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는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2번이 답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업무정지를 당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동사무소 한다 해가지고 계속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2번이 답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대표자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공동으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말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무소가 4개가 있는데 A, B, C, D 뭐 그냥 가벌병정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B가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도 있고요. C가 이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이전 신고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고요. 또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로 한 명이 등록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고요.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지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은 없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A, B, C, D 4명이 A, B, C, D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종별 제한은 없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다. 끼리끼리
부칙 계공은 부칙 계공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지만 한 명이 업무 정지돼도 나머지 업무할 수 있고요. 각각 개별성이 인정되는 거지 사무소 이전 신고 대표자가 해야 된다 X라고 대표자 내부적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각각 독립성인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계약서 서명 날인도 그 개업공개사와 해당 소속 공개사만 하면 되는 거고 대표자가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각각 칸막이 있는 별도 사무실이나 사실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왜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월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 이런 것처럼. 그럼 월세 누가 내야 된다 이런 거 규정 없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죠. 한 명이 다 내도 되고 나머지 똑같이 나눠 내도 되고 자유라고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이게 만약에 공동사무소 두고 또 다른 곳에 사무소 하나 두면 그건 이중사무소라고요. 공동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또 다른 데 사무소 설치하면 이중사무소라고요. 그래서 이 4개가 있으면 사무소를 4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에요. 한 군데 모여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 4개 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소 4개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한 사무소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전해서 하나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거지 사무소 2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쓰는 거는 아니에요. 2번도 틀렸고 3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4명이 같이 공동을 하다가 A 업무정지 당하면 A는 업무 못하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된다고요. B 등록 취소됐으면 B만 업무 못하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되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무소에 대한 휴업신고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각 칸막이 있는 별도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도 각각 등록 신청도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5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각각 자기가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전 신고. 대표자가 일괄해서 이전 신고하고 대표자가 일괄해서 휴업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7번의 답 3번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누적 모의고사 오후에 122페이지까지 다음 주 시험 우리 진도가 나가고요. 시험 범위도 오후에 문제 낸 범위도 122페이지까지 문제 내겠다고요. 오늘 여기 82페이지까지 계획서 받으셨죠? 강의계획표? 다음 주는 122페이지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서 점수 잘 받아서 옆에 보여주려면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